아니 지난주 방송의 끝머리에 아, 우리 폭탄을 던지셨어. 폭탄을 던지고 가셔서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 많은 아하. 분들이 궁금해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터졌어요. 그 폭탄이 그렇죠. 터졌는데 살짝 터졌어. 살짝 터졌어. 네. 더 확 터져야 되는데요. 이제 뭔가 터질 거예요. 터질 왜냐면 이게 다들 여권 내에서도 그래요. 터질 게 터졌다. 터질 게 터졌다. 이제 슬슬 터지기 시작하는구나. 앞으로 더 터질 게 있다. 많을걸요. 아, 제가 많다고 보십니까? 봐서는 김건희 여사라는 분께서는 많은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도 허위로 그렇게 산다는 건 열심히지 않으면 못 살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산다. 아 그럼요. 허위 경력이라는 게 본인이 그냥 정식 경력을 가져도 정말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네. 그 정식 경력이 아닌 거를 허위로 살려면은 한 서너 배는 더 살아야 될 거예요. 아닌 척 살아야 네. 되고 그런 척 살아야 되고 또 서류도 해야 되고 위조도 해야 그리고 되고 또 뭐 조작도 해야 되고. 본인이 모르지만 아는 척 해야 되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예, 그런 부분들부터 대통령 배우자가 돼서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조용히 내조한다 해놓고 또 그거 약속을 뭉개는 것도 그 쉽지 않은 일인데 또 뭉개고 또 열심히 해외 다니시고 또 새벽까지 최재형 목사와 카톡을 나누고 네. 주변에 많은 사람과 카톡과 대화를 하고 걱정을 진짜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국정을 걱정하는 거 보면 국정을 걱정해서 본인이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을 못 믿든지 네. 아니면 본인이 정말로 부의 투인지 원인지 제로인지 모르겠지만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냐. 그런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다면 지난주에 이제 서용준 평론가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바로 텔레그램과 관련된 당 뭐죠? 공천 개입, 공천 공천 개입. 개입. 네, 그 의혹과 관련된 부분 지금 얘기해 주신 거고 이제 하실 아니 말씀.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뭐 불이 꺼졌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폭탄은 터졌는데 문제는 이 정권 들어서 이 공통된 현상이 뭐냐면 그냥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폭탄이 터져도 아우 힘들어. 근데 저기 있을 줄 알았어. 이 반응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뭐 그냥 뭐 새로운 것도 없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도 새로울 게 없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들어보면 만약에 전 정권이나 네. 혹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벌써부터 뭐 지금 들고 일어나고 뭐 검찰 수사 나선다고 특검도 필요 없고 네. 검찰 수사 나선다고 하고 있고 언론들은 줄줄이 막 뭐 탐사 보도같이 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할 텐데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언론도 그렇고 뭐 수사기관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도 좀 지쳐 계신 것 같아요. 이 더위가 너무나 심하다. 그리고 뭐 너무 뻣뻣하게 나오잖아요. 뭐 좀 뭐 인석 대표가 그랬던가요? 뭐 그냥 조언 좀 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어우 김건희 여사가 진짜로 밀었으면 나 공천 떨어질 리가 없다. 그 말의 함의는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제일 세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저는 그렇잖아요. 제일 센 분이 나를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떨어졌으니까 개입 안 한 거야.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뒤집으면 진짜로 자기가 제 김건희 여사가 정말 세다란 말로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예. 상황이. 이제 뭐? 사람 네. 김건희 여사가 무섭다기보다는 뭐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냐면 굉장히 기괴한 용부인을 보고 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가끔 이렇게 조언도 하고 뭐 대통령 주변에 못 챙긴 사람들 좀 챙기면서 하는 것들이 원래 그런 자리잖아요. 뭐 공식적인 어떤 직위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국정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이 지대하다. 네. 라는 것이고 공천이라는 것은요 대통령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그런데 실형 받았잖아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개입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개입을 했느냐에 대한 의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정설, 학문적인 분야에서나 정책적인 분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어떤 조언을 듣고 개입을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상상까지 있잖아요. 뭐 용산 이전할 때도 뭐 천공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거의 3년에 다다르는 동안 이상해요. 이게 이성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막장 드라마 보면 처음에 재밌잖아요. 뭐 이런 일이 있어. 점 찍고 나타나고 우와, 막 그런 이러는데 거. 예. 설마 여기서 만나진 않겠지? 만나. 예.
뭐 엄마를 죽이진 않겠지 죽여. 예. 막 이런 막장이 처음에는 놀랍지만 그런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몇 년을 봐봐요. 그러면 보면은 에이, 약해. 뭐 이런 느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문제는 몇 년을 봤다라고 말씀 맞는데요. 2년 6개월 됐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2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 이제 막 이제 반환점을 2년 6개월 돌았죠. 됐어요. 2년 6개월이에요? 3년 아니에요. 어깨가 아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리고 결국에 이제 공천 때로 돌아가면 총선 때로 돌아가 보면 지금도 우리는 윤환 갈등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예. 실제로는 윤환 갈등이 아니었던 건가 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난 지금 대표 뽑는 과정에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나는 문자가 그렇게 터져 나왔구나 이해가 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 이해가 된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네. 설명이 되는 거죠. 그때 근데 그래서. 네,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근데 그마저도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저조차도 별로 놀랍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국 드러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얘기도 뭐 잠깐 하실 수 있겠지만 내용 공개된 거 최재형 목사와의 대화 나눈 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북통일 문제 이런 것까지 심지어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면 이런 와중에 이제 뭐 추석 영상에 또 등장을 하신다고 그렇죠. 하고 이게 진짜 그래 V2가 누구지? V1 그러니까 V1과 V2가 있다는 거는 정설인 것 같고 이제 진짜 V2가 누굴까? V1이 누굴까? 이것마저도 진짜 V1이 김건희 여사인가? 이런 식의 얘기가 그게 의심이 간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시대가. 아니 그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경로를 했잖아요. 네, 또 했어요? 예, 그러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였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 예, 비상대책위원장. 예. 비대위 위원장이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뭐 뚜렷하게 그것에 대해서 뭐 기다 아니다 내지는 뭐 본인의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게 저는 조금 더 뭔가 의심스럽다. 충분히 했다는데요, 본인은 충분히 했대요. 그게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충분히 했죠. 충분히 기억이 안 나서요. 기억을 우리는 늘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네. 한동훈 지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심 논란이 있을 때 이런 예. 얘기를 했죠. 그만해라. 음. 내가 다 공개하면 정권이 힘들다. 네. 그 얘기예요.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씨 보냈던 그 명품백에 대한 사과의 5가의 문자만 내가 받았겠냐? 더 많이 있다. 라고 그냥 유추하면 돼요. 나 할 얘기 다 했다. 끝. 근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입장을 밝힐 이유는 솔직히 없어요.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 좀 누워서 감 떨어지는 거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랑 아예 척을 지고 가겠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거를 칼을 휘두를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뭐 언론에 거론된 분들 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컷오프 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충분히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당선된 예. 분들은 얘기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한동훈 대표는 아직도 대통령실과 완벽하게 거리를 두거나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을 뛰어넘어야겠다라는 걸 함부로 못 꺼내는 거예요. 그만큼의 어떤 결기라는 거 이런 거 의지가 보일 수 없다. 없고 의지는 있어도 용기가 없다 내지는 의지 있어도 실천을 못한다 내지는 의지가 있어도 지지해 주는 사람을 확보를 못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윤한 갈등이라는 걸 만들어낼 만큼 네. 본인도 나서서 뭐 컷오프를 시켰다거나 못 받아들였다거나 아니면 이건 아니다라고 뭐 예를 들어서 잘라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부는 타협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걸 가지고 넘어왔던 것이 아닐까. 그때도 확실하게 밀어붙였더라면 중간에 이미 터져 나왔을 가능성이 오히려 용산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라 갈등은 있었지만 봉합 수순으로 가면서 상당 부분은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까면 다 죽는다.
에는 자기도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도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한 건 제2의 유승민이 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클 거예요. 최병 특검도 미적거리는 게 이 최병 특검 문제는 국민 눈높이나 민심에 올라타려면 반드시 본인의 말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저렇게 계속 없어 보이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실언하는 사람처럼 국민한테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점점 말 바꾸고. 그렇죠. 그건 뭐냐면 최병 특검이라는 것은 본인이 발의를 하는 순간 배신자 프레임의 안에서 갇혀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고 폭압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보수 내에서도 정말 창피한 사람이긴 하나 한동훈 대표 손으로 특검을 통해서 넘기면 결국엔 또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공천 개입설에 대한 입장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있겠죠. 없겠어요. 제 추측상은 분명히 5개의 명품백에 대한 사과의 문자 이외에도 그 전에 많은 공천이나 인사 관련된 문자가 있지 않을까 저는 합리적으로 추측이 돼요. 네. 그러면 그거 아니고서는 내가 그만해라 이거 다 공개하면 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죽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해서 이걸로 각을 세우면 이거는 최병 특검보다 더 센 거예요. 이거는 지금 쓰러져서 죽을 사람을 가서 또 밟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도움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이건 뭐냐면 당시의 공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총선 개입에 김영순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떤 조율이 있었다. 뭐 조언이든 어쩌든 간에 있었다고 하면 당시 여러 가지 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여사가 개입했던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가 안다 하더라도 당시 한동훈 대표는 거부를 한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꽂아서 전략 공천을 할 수 네. 있어야만 용산의 의지를 한동훈 대표 그때 받아들여서 공범이 되는데 한동훈은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익십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안 본인 했다. 경선시켜 버렸어요. 경선시키면서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가 진행했던 공천이 뭐 미수로 끝나게끔 예.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따져보면 과실은 한동훈 대표가 다 따먹을 수 있다. 근데 그냥 앉아서 과실을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아니 밥도 같이 안 먹는데. 그러니까요. 만천회동에서도 제외가 되고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뜬 기사에 따르면 추석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를 따로 이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이. 남은 음식 주려고. 아니 이게 너무 추석 이후에 남은 음식 주려고. 제가 생일이 네. 추석 이후 직후거든요. 예. 늘 싫었어요. 그래서 밥상이 새밥상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명절 음식이었어. 그거예요. 근데 대표 되고 나서 원래 만찬 회동 갖기로 했다가 취소했잖아요. 취소한 이유가 대통령실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민생이 지금 어려운데 그 앞두고 밥 먹는 모습이나 보여줘서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일부 최고위원들 네. 만나면서 한 얘기가 민심을 듣기 위해서 그쵸. 만났다고 네. 한다.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이란 얘기잖아요.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 3명 한동훈계로 분류된 사람들 아예 연락도 안 했다는 예. 거잖아요.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몰래 만났다면 몰래 만난 게 며칠 뒤에 터지는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관계자들이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대놓고 그냥 너 가. 소위 먹이는 거죠. 너 가. 네. 내지는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한테 야 끝났어. 뭐든지 난 한동안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 과실 먹을 기회도 안 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오히려 뭘 해야지 하려면. 적극적으로 나는 이렇게 요청을 받았지만 나는 이거를 하지 않고 경선을 붙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걸 카드로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야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여기에 개입이 되겠죠. 근데 지금 설익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본인이 기사를 키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좀 뭐 캡처본이 나온다거나 네. 직접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연관이 있다고 할 즈음 정도의 기사가 무르익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참전할 수밖에 없고 예. 이번에 뭐 따져보면 일부 최고위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는요? 예. 한 명 가고 그 나머지 실명이 나왔어요.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분 혼자 갔고 나머지는 이제 중진 의원들인데 제가 봐서는 이게 뭐 민생 아까 말씀한 대로 갖다 붙이기 참 좋아요. 지난번에는 한동훈 대표 불러다가는 민생 때문에 그 모습은 보기 싫어서 취소.
본인 솔직히 속 좁은 거 듣기 네. 싫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민생을 위해서 중진하고 최고위원 한 명, 인원 의원 불러서 먹었다는데 제가 봐서는 그분들 주량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술을 할 줄 아는 사람만 부른 거 아니냐라는 일부러? 좀 이런 개인적인 추측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술 친구가 필요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탐색전 아니 탐색보다는 물어보는 거죠. 중진들 불러다가 어때? 한동훈 잘해? 어때? 안 되겠죠? 뭐 안 되겠지라고 하겠죠.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당내 상황을 좀 한번 체크해보는 입장에서 저는 좀 부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한 갈등이 아니라 이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 신인을 잘 길들여야 되는데 이걸 자꾸 안 길들여지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좀 탐색하고 정보를 취득하는 차원에서 불러서 예. 일단 주량 체크는 제 개인적인 네. 추측입니다. 개인적인 네, 의견입니다. 뭐 여러 두루두루 그냥 묻지 않은 하지 얘기죠. 않았냐. 오죽하면 저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네.